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식 맛집은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집이고요. 지금 보이는 요리는 가지밥이라고 해서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 집의 백짬뽕 역시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어서 저희가 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이니까 탕수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탕수육이 이렇게 하얗게 튀겨지는 탕수육이고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여의도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그 가격대는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맛들이 대부분 깔끔하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손님들을 제가 대접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의도에 오셔서 중국 요리를 드시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메이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집 저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명은 팔당반점입니다. 위치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식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식 맛객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 맛객에서 이야기해볼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도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2차전지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의외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또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포스코 홀딩스도 이들 종목 못지않게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주식 맛객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메인 사업은 아직까지는 철강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철강 업황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정적이냐라고 보면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 포스코 홀딩스의 지난해의 실적, 특히 이제 적자를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포항 지역에 홍수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라인 하나가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구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광 생산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자로 남았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1분기에 이걸 다 공장을 정상 가동화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광 생산량이 이제 원활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업황적인 부분 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일단 미국의 철강 가격은 올라갑니다. 미국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BBB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를 이제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주체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주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 없이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적으로 철강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조광 생산량과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인데요. 여전히 중국의 조광 생산량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조광 생산량을 늘리면 이거 이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조광 생산량 자체는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 화면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착공 면적이 최근 들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동산 관련 부분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또 철강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또 업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에는 그러면 그냥 업황이 아주 나아지진 않지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철강 사업보다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꽉 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도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아르헨티나 요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고요. 단순히 요모 리튬뿐만 아니라 광산, 리튬 광산을 또 계약을 하면서 또 이제 광산 쪽에서도 또 리튬을 또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업스트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리튬 생산과 관련된 업스트림을 잘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 단순히 이런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정제까지 할 수 있는 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제까지 하고 또 하나 정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정제한 리튬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운스트림까지도 지금 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또 띄워드렸죠. 근데 폐배터리 사업은 제가 이전 영상 폐배터리 섹터를 분석해주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나중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재련사들이다. 왜냐하면 이 건식 공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건 결국은 이 전기로를 가지고 있는 이 재련사들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포스코가 그걸 가장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리튬을 생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완제품까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완제품의 리사이클까지도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포스코 홀딩스 관심 안 가질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현재 이 리튬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철강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리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 가격에 프라이싱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리튬 사업에 대한 이 멀티플, 사업에 대한 멀티플까지 준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2025년 실적에는 매출이 100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저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사고 싶은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또 난 변동성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좋은 대안 투자처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 2차 전지 사고 싶은데 변동성 있는 게 싫다,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코 홀딩스 관심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